이번에는 이 패널 토론 시간인데요. 저희 스타트업 분들, 스타트업 대표님을 세 분 모시고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예스튜디오 최원만 대표시고, 그리고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컬러필이라는 색칠놀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예스튜디오 대표 최원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쿨잼의 최병익 대표라고 합니다. 예, 저 스푼 라디오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마이쿤의 최혁재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세 분 모두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을 갖고 있는 그런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셨는데요. 공교롭게도 모두 다 이 최 씨이십니다. 그래서 이 최 씨의 파워를 이 스타트업계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처음 그 스푼부터 해서 좀 이렇게 회사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어떤 제품을 갖고 있고 그 제품에 대한 약간 이렇게 이게 이런 거다라는 것을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 대표님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는 10대, 20대들을 타겟팅하고 있는 개인 라디오 방송 서비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고객대가 없으신 것 같은데 10대, 20대들 사이에서는 꽤 핫한 서비스입니다. 한국에 이어서 지금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해서 총 5개 국가에서 10대, 20대들을 타겟팅한 새로운 라디오 컨셉의 개인 방송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약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지 약간. 저희는 이제 개인 라디오 방송 서비스인데요. 옛날에 라디오 컨셉이랑 유사하고요. 대신 단방향으로 듣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라디오 컨셉입니다. 네, 되게 신기합니다. 한번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보셔도 되는데 아프리카 TV를 라디오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보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라이브로 하면 많으면 한 500명 막 이런 식으로 듣는 이런 채널들이 한 몇 개나 있나요? 채널들이? 지금 5개 국가 기준으로 하루에 한 3만 개 정도의 방송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수십만 명이 이렇게 붙어서 듣는 거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네. 수십만 명까지는 아니고요. 네. 한 15만 명에서 한 17만 명 정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최병익 대표님은 쿨잼이 쿨잼의 허몬이 어떤 제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회사는 허몬이라는 허밍으로 하는 작곡 앱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허밍을 하면요. 네, 허밍을 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트로피컬 하우스를 골라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 허밍을 멜로디로 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음악을 머신러닝으로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어떤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으면 나머지의 반주는 머신이 장르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허몬이라는 서비스 말고도 사운드업이라는 유튜버들을 위한 자동 배경음악 생성 서비스도 최근에 개발해서 베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에서 원래 시작을 하셔서 C랩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언제 시작하신 거죠? 저희는 창업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네네. 지금 미국에 계시다가 지금 잠깐 나오셨는데 이따 그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예스튜디오 이제 컬러필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서비스는 좀 이렇게 보시면은 모바일 앱에서 터치를 통해서 이제 색을 입히는 그런 컬러링 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해외 유저가 95%고요. 그 중에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600만 다운로드 정도 됐고요.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한 4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는 일러스트 작가들을 작품을 좀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작가들의 작품을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많은 사용자들, 특히 이제 여성 유저들이 저희 90% 이상이 여성 유저인데 그런 여성 유저들에게 힐링을 주는 그런 색칠놀이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세 분 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유니크한 제품을 갖고 계신데요.
이 오늘의 그 토크의 주제가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외에도 지금 많이 나가시고 특히 뭐 그런 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렇게 내고 계신데 해외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는 그 예 스튜디오부터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들이 공교롭게 다 최씨라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뭐 저희는 그 해외 진출하기 전부터 굉장히 좀 많이 그 진출을 목표로 해서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주니몽이라는 서비스를 해서 실패하면서 해외 진출했을 때 실패했던 그거를 주니봉은 뭔가요? 네, 주니몽이 이제 그림으로 아이들 소통하는 앱인데 그때 준비가 없이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굉장히 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뭐 현지화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를 12개국으로 이제 컬러필에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럼 콘텐츠를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게 좋을까 찾다 보니까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괜찮은 일러스트 작가들을 섭외를 하고 다녔고 그걸 이제 접목시켰는데 그 저희가 구글 스타트업 프로그램에도 선정이 돼서 한국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구글 플레이에 이제 앱 엑설런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나요? 네네. 지금 이제 그 미국이 가장 저희는 핫한 시장인데요. 아무래도 컨텐츠를 돈을 주고 죄송합니다. 그 컨텐츠를 돈을 주고 이용한다는 게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광고 수익도 좀 많이 나고 있는데 광고 단가도 미국이 가장 좋아서 미국이 이제 저희한테 좀 큰 시장이면서 중요 고객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임. 이제 그 저희는 한국에서 있는 그 스타트업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최근부터 이제 많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병익 대표님은 그 허모는 해외 진출이랄까 이런 게 어떤가요? 저희도 그 광고나 따로 마케팅을 이제 하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해외 유저가 한 70% 정도 이렇게 발생하게 돼서 한국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한 나라가 돼서 좀 언어의 장벽이 음악 서비스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으로 가면은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됐고 저희는 한국에서 시작을 한 스타트업이지만 이제 본사 이전을 미국으로 마친 지 한 2개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회사가 됐고 이제 미국에서 또 서비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가장 이렇게 페인 유저들 중에 가장 액티브하게 쓰시는 분들이 유튜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배경음악을 만들 때 또 찾을 때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주는 서비스를 또 하나 개발을 한 게 이제 사운드업이고 요거는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또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가장 많은 유튜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데 거기서 또 미국발로 서비스를 또 런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최혁재 대표님은 어떻게 해외 진출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5년 전에 창업한 서비스로 해외 서비스 런칭을 한번 했었었고요. 그때 그러니까 배터리 서비스. 예 맞습니다. 그때 네, 그 어떤 서비스는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그 스마트폰 배터리를 함께 쓰자라는 컨셉으로 만땅이라는 서비스를 했었는데 만땅이라는 이유로 해외 출시를 할 수 없어서 플러거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플러거라는 앱을 6개 국가 언어 번역 작업을 해서 런칭을 했었었는데 그때 뼈아프게 이제 실패를 경험하고 제가 그 블로그 어느 나라에 갔었어요? 그걸로? 그 언어를 6개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 6개 언어 쓰는 나라에 앱을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00여 개 국가의 앱이 오픈이 되거든요. 그럼 뭐 말을 갖다 붙이면 100개 국가에 진출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뼈저리게 근데 실제로 예. 그 이 배터리를 예. 교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뭐야 그런 배터리 장치라든지 이런 게 나가 있어야 되는 건 아 아니죠? 한국에서만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했었고요. 네. 다른 국가들은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라든가 그런 걸 이런 알려주는. 위치 정보를 네. 공유하는 서비스를 네. 했었습니다. 네. 예. 그때 뭘 배우셨나요?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언어 번역 작업만 하고 그 나라에 오픈만 하면 이제 유저들이 우리 서비스는 되게 좋은 서비스니까 잘 써줄 거라는 착각을 이제 뼈저리게 실패의 아픔으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스푼 라디오 두 번째 서비스 하면서는 저희가 이제 세운 원칙이
A라는 나라에 서비스 출시를 하게 될 때 A라는 나라에 사람이 없으면 런칭을 하지 않는다라는 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가 런칭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각 팀마다 실제로 현지인들이 현지 문화나 현지 유저들의 그 행동들을 다 파악할 수 있고 그 멤버들의 말을 반영을 해서 서비스를 지금 계속 이제 확장하고 있는 상태로 좀 회사의 룰이라든가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직원이 지금 얼마나 계시고 그 중에서 외국 그런 직원들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 지금 한 60명 정도 조금 넘고요. 개발 오너십은 다 한국 멤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개발이나 뭐 사업 개발, 디자인, 그다음에 운영 파트는 한국 멤버들이 하고요. 3분의 1인 20명 넘는 직원들이 실제로 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 4개국가의 국적의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젠 정말 이런 글로벌한 오퍼레이션을 좀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 더 이렇게 여쭤보고 그럼 좀 최원만 대표님의 경우는 조금 다르잖아요. 해외 사람은 없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네.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고민 안 한 건 아닌데 그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언어의 장벽이 없어요. 아까 음악 얘기하셨듯이 음악도 이제 들을 수 있고 근데 그림도 볼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거기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게 쌓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작가한테 알려드리고 작가는 새롭게 또 이제 창작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까 라디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있어서 그런 저희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렇게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다 이 또 해외 이런 스타트업 프로그램,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필의 경우는 구글을 이렇게 경험을 하셨고 그 최혁재 대표님 같은 경우는 500 스타트업을 전에 경험을 하셨고 최명 대표님은 지금 이 버클리의 스카이덱 엑셀러레이터에 이렇게 들어가 계신데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워서 어떻게 회사를 성장시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준비되시는 분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2015년도에 500 스타트업 그 샌프란시스코 배치 12기 배치 기수별로 나가는데 12기를 수료를 했고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500 스타트업이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 아시지는 미국의 유명한 엑셀레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전 세계에서 픽업한 스타트업들을 샌프란시스코 헤드쿼터로 다 불러 들여갔고요. 한 팀에 많게는 5명, 적게는 뭐 1인 기업도 있고 이런 팀들을 한 30개 정도 팀을 모아갖고요. 지금 여기 홀 정도 되는 공용 오피스 공간에 다 때려 넣고 3개월 동안 정말 빡시게 그 스타트업이 배워야 할 모든 것들, 뭐 펀딩, 뭐 투자 유치, 뭐 데이터 관련의 의사결정, 개발, 디자인, 재무, 회계 이런 거를 그 연수받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연수 다 마치면은 프라이빗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사들을 불러놓고 데모데이라는 걸 하고 거기서 이제 투자 유치도 진행이 되고 이런 그 엑셀러레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는 2015년도에 그 500 스타트업 배치에 참가를 해서 일단 가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이었거든요. 저희 회사가 첫 서비스 망한 이유가 그 회사 서비스나 제품이 대표 자아 실현의 도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파란색을 좋아하면 파란색으로 회사 색깔을 정한다던가 이게 아니라 정말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 성격에 맞게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그거를 이제 반영하는 방법, 데이터를 보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툴을 써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A/B 테스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나요? 실제로 그 프로그램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요. 저희는 첫 한 달을 그 툴 붙이는 작업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툴의 사용법은 배우기도 전에
그 툴을 저희 서비스에 붙이는 작업들을 했었고, 나머지 한 달 뒤부터는 그 툴을 분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툴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보는 방법,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현재 저희는 그 툴은 한 15개 정도 상용 솔루션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를 정말 끝까지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짜 많은 노력과 방법들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플러거 서비스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 네. 그 500 같은 경우에 그 스테이지마다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작년에 또 시리즈 A 프로그램이라고, 그 500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면은 초등학교 다음 스텝의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한국에서 열렸던 프로그램인데 해당 프로그램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데이터를 더 깊게 보는 방법들 배우고, 왜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들을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신 것을 사실 지금 수푼에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보면서 뭐 A/B 테스팅뿐만 아니라 뭐 A, B, C, D, Z까지 테스팅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데이터 보면서 그 해당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익 대표님은 지금 버클리 가신 지 얼마나 되셨고 스카이덱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그 스카이덱이라는 엑셀러레이터에 들어간 지 한국 기업 중에는 처음이고요.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프로그램인데 아직 이제 프로그램 중이고, 지난주에 데모데이 끝나고 이제 이번 주에 오게 됐고요. 네, 공기가 나빠서 나오신 건가요? 아, 네. 공교롭게도 한국이 지금은 공기가 더 좋더라고요. 지금 산불 때문에 휴교 막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사실은 여러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랭킹 사이트에서 보고서는 스카이덱이 꽤 높이 있길래 미국에 진출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플라이를 처음으로 그냥 소신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다른 데는 보통 한 3-4개월 정도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이제 6개월짜리여서 충분히 비즈니스의 시행착오도 겪고, 또 수많은 멘토들이 좀 진짜 엑싯을 많이 해보고 또 스타트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좀 빠르게 또 피벗도 하고 빠르게 좀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었고, 또 학교랑 연계가 깊이 돼 있다 보니까 또 버클리 대학교에 있는 뭐 수많은 이제 인재들을 좀 많이 그러니까 협력하고 활용하고 하기에 되게 유리했었어요.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데 좀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도 그런 데서 도움을 받았나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미국에서 뭐 학교로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로 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체류를 이렇게 장기간 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문화 자체가 인터뷰하고 뭐 사람들에게 뭘 물어보고 하는 데 대해서 서로 그 대답을 해주는 거나 도와주는 거에 많이 열려 있어서 짧은 기간 한 2달 이내에 한 100명 정도 유튜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니즈가 뭔지, 그리고 또 A/B 테스트 하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도움과 컨퍼런스 콜 같은 걸로 하신 거예요? 컨퍼런스 콜도 하고, 또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고 나서 끝에 뭐 아는 유튜버를 또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은 또 되게 좋은 분들 막 셀럽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잘 모르는 스타트업이라고 차별하고 그러지는 않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거기 가면 동양인들도 많고, 그래서 뭐 인종차별도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네. 최원만 대표님은 네네. 그 구글 캠퍼스 서울에서의 또 프로그램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네. 도움을 받으셨나요? 저희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이제 해서 6개월 동안 저희가 도움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겪었던 시행착오라든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KPI를 설정해 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 두 대표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글이 이제 구글 플레이라는 큰 앱스토어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슈들이 있어요. 파이어베이스 쓰는 방법, 어널리틱스 쓰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애드머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애드센스,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구글 팀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바로바로 연락이 돼서 만나서 이제 저희는
저기 뭐 조언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 서비스에 녹여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1월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미국 본사에서 이제 저희 도움을 주는 현지 진짜 구글러가 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2주 동안 저희 회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 또 개선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저희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 진출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그 다음에 저희는 공간도 6개월 동안 정말 좋은 그런 공간에서 같이 또 한국에서 또 이제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보시면 도전을 하시다 보면은 해외에서 다 좀 투자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투자에 도전을 하셔서 글로벌 이런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럴 텐데요. 그런 좀 도전을 좀 하시거나 이렇게 그쪽의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접촉하시면서 뭐 느끼신 거라든지 아니면 성공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실패하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혁재 대표님이 그 많이 펀딩을 좀 받으셨잖아요. 지금 얼마 누적으로 받으셨죠? 저희는 그 창업한 지 지금 한 6년 차인데요. 예전 것까지 합치면 한 240억 정도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한국에서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최근에는 이 VC들이 많이 스푼의 그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그 이 투자를 받으시면서 좀 느끼신 바 그리고 후배 이런 스타트업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던가요? 특히 시리즈 B로 가신 거죠, 이제는. 예. 최근에 마지막 받으신 게 100 몇십억 받으신 거죠. 190억 5월 달에. 아, 예, 예. 그런 큰 펀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었나요? 그 초반에 저희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요. VC들을 만나서 저희 저희 서비스 자랑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저희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제품을 예를 들어 스푼 라디오를 모르는 사람한테 스푼 라디오의 강점을 아무리 어필해봤자 그게 그 투자까지 이어지진 않았고요. 다시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받으면서 그 숫자로 얘기하고 숫자로만 그 커뮤니케이션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유저가 몇 명인데 이 유저들이 한 달 동안 몇 개의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어떤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그때 회사의 마진은 어느 정도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의 자금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뭐 18개월 동안 성장을 해서 지금보다 5배 이상의 뭐 높은 이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켰고요. 그 숫자에 대한 논의가 끝나고 나서는 서로 그냥 숫자를 믿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까지 하는데 되게 빠르게 저희가 190억 펀딩 하는데 실제 구두상으로 컨펌 나는데 한 달이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숫자상으로 얘기하고 대신 이제 뭐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도별로 이제 저희가 하겠다라는 숫자 KPI들이 있고요. 그런 숫자에 기반한 의사소통으로 펀딩을 하고 앞으로 뭐 펀딩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서로 되게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 결정까지 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숫자로 보여주니까 그런 게 설득하기가 훨씬 쉬웠고 그렇다는 뜻인데 그 투자자는 다 국내 투자자들이었었나요? 저희가 이번에 한국, 일본, 미국 베이스 투자사들한테 투자를 받았고요. 그 숫자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 기존 투자사인 알토스 벤처스랑 같이 논의를 해서 이제 일본의 서비스 런칭도 할 거고 그다음에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서비스 런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사를 고를 수 있다면 한국, 일본, 미국의 투자사로부터 골고루 받는 게 서비스 확장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 기준을 세웠었고요. 근데 이제 마침 일본, 미국 쪽의 VC 분들도 관심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투자를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펀드레이징이 끝났습니다. 네, 네. 굉장히 힘든 펀드레이징을 하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병익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큰 펀딩은 아직 아니시지만 지금 펀딩을 준비하시고 많이 해외 투자자나 이렇게 만나시고 계신지요? 네, 저희는 저희도 이렇게 큰 투자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단계가 아니어서 저희는 이제 숫자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막 데모데이가 끝나고 뭐 데모데이 전후에서 한 VC를 35개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만나고 있고 얘기를 또 좀 더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역시 사실 이제 트랙션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본질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만들어낸 트랙션으로 설득을 하는 게 어떤 뭐 가능성을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잘 해야 투자를 잘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대표님은 최근에는 투자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이런 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희는 한 4군데서 투자를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기업은행에서 받았고요. 올해 초에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숫자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기업은행에서 굉장히 좀 망설였던 게 숫자 관련된 거였었어요. 그렇지만 또 저희가 좀 잘 설득해서 이제 조금 금액을 받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숫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고도화하고 고객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리 서비스를 좋아하면 분명히 돈을 낼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저희도 서비스 그러니까 콘텐츠는 어떻게 하고 서비스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가장 뭐 인간의 그 위에 있는 욕구를 어떻게 자아 실현을 만족시켜서 우리 서비스에 돈을 내게끔 할 것인가. 근데 저희가 주 타겟으로 하는 것도 여성분들인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의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서비스 쓰면은 굉장히 잘 안 떠나시고 애정하면서 피드백 주시는데 그걸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잘 이해하는 그런 서비스면은 그게 이제 투자자들도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그 사모님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셨다고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마이쿠는 그렇게 직원도 많으시고 다양한 나라의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꾸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막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사내 언어가 어느 정도는 영어로 이제 되는 건지 사내 전체 미팅을 하거나 막 이럴 때는 어떻게 그걸 하시는지 그리고 본인이 뭐 자주 출장을 가서 그 현지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직원들도 만나시는지 그런 것들의 좀 팁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저희가 해외 멤버가 3분의 1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영어를 할 수 있는 멤버도 있고 영어를 못하는 멤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그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시는 분은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해당 팀의 매니저급 분들은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분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는 이제 해당 팀원들이랑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영어로도 하고 한국어로도 하고 섞어서 하고요. 안 되면 이제 화면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은 그렇게 일단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해외 오피스가 있는데 해외 오피스 멤버들은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고 한 4-5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멤버들이랑 많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저희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플랫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준비 그다음에 리소스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사운드 클라우드, 스포티파이처럼 그 진짜 글로벌하게 글로벌 진출이 되게 쉬워요. 앱스토어에서 국가 체크만 하면 북한 빼고 웬만한 나라는 만드시는 서비스가 다 나가거든요. 그런 글로벌 진출이 아니라 글로벌 진출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은 글로벌 나가서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 얘기는 안 하고 뭐 어디 나라에 서비스를 진출했다. 저희도 진출했다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시한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저희는 돈 벌 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원체 크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개념이고요. 일본이랑 사우디아라비아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매출이 KPI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풋 대비 마케팅이든 인력이든 몇 명의 인원이 몇 명의 금액을 써서 결국에 리턴까지 저희 목표로 한 KPI가 있고 철저하게 매출이 발생을 해서 비즈니스가 돌아갈 수 있어야 그때 글로벌 진출을 해서 성장을 했다, 성공을 했다라는 말이 표현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 멤버들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일본 팀이랑 사우디 팀은 그냥 이달에 KPI가 있어요. 매출 얼마를 달성하기 위한.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사랑한다란 말은 제가 제일 착각했던 말인데 사랑은 연인들끼리 하는 거고 고객이 서비스를 사랑하면 지갑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갑을 열지 않는데 뭐 서비스에 들어와서 하루에 뭐 10시간, 20시간씩 써봤자 서버 트래픽 비용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비즈니스니까 고객이 지갑을 열 수 있게 지갑을 열기 위해서 어떤 감동을 줄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KPI인 그 매출부터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멤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걸 같이 일해야 될 텐데요. 나라별로 예. 시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 근무 시간도 좀 다르고 그런가요? 다행히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은 2시간 차이가 나갔고요.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는 근무 시간이 이제 8시부터 5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희가 10시부터 7시거든요. 2시간 차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 싱크가 딱 맞고요. 그다음에 일본 멤버들은 저희가 서비스 비중이 일본을 계속 크게 드라이브를 하려고 해서 한국에서 체류하는 일본인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매출이 KPI인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는 아랍인들을 채용을 해서 한국 오피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요. 그 아직까지는 그래도 빠르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오퍼레이션이 커질수록 그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아지겠네요. 예. 네. 최명익 대표님은 이제 실리콘밸리 그 버클리에 가셔서 이제 한 5-6개월 되셨는데요. 네. 여기 있으면서 하고 거기 있으면서의 그런 차이점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많이 느끼셨어요? 차이점은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스케일러블하고 리피터블한 어떤 참 그 전에 네. 유럽에도 좀 계셨잖아요. 유럽에 한 유럽에도 한 몇 네. 달 계셨는데 예. 유럽까지 이렇게 넣어갖고 그 어. 스타트업 하기 좋은 환경 그런 것들을 본다면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이제 유럽은 두 달 있으면서 거의 좀 여기저기 뭐 전시회나 또 좀 태핑하고 뭐 이런 거여서 좀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막 그러니까 딥하게 했다기보다는 좀 탐방에 더 가까운 이제 그런 한 2달 기간이었고 지금 미국은 아예 이제 회사를 세우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 비슷한데 저희도 이제 들으면서 그 최혁재 대표님도 뭐 시차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시차 되게 많이 나요. 미국이랑 여기랑 17시간 나는데 그래서 이게 밤낮이 바뀌기 때문에 같이 일하기가 되게 어렵고 언어도 미국 사람들은 또 영어 그러니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은 회사에 많이 남아 있긴 한데 영어만 하시던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셨고 해서 처음에는 영어를 이제 한국 분들한테도 좀 쓰기를 권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본인이 편안한 언어로 일을 해야 빨리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 보니까 아예 통역가를 회사 안에 두시는 그런 회사도 봤는데 시차나 언어의 차이, 문화 차이 이런 거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 상황에 맞는 조직을 그냥 나눠서 운영을 하고 중요한 것들만 좀 이렇게 정기적인 화상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공유를 하는 식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최원만 대표님은 한국의 이 팀을 이렇게 셋업을 하셔서 그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프로덕트를 좀 하고 계신데요. 해외 사람이 없이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비슷한 시도를 하는 한국 스타트업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저는 그 지인 찬스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희 서비스 나왔을 때 뭐 대만에 있는 친구 아니면 영국에 있는 분, 아니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미리 샘플 APK 파일을 다 보내서 현지에서는 다운로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책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아마존에서도 그런 디바이스 테스트 해주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찾아보면 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공간 제약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희 2012년에 창업 이후에 저희도 계속 어플만 서비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서치를 해서 자기 서비스와 잘 맞는 거를 좀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글 외에도 구글 엑셀런스 프로그램이라고 있었어요. 그 앱을 이제 글로벌 서비스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만 잘 이용해도 충분히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까지는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선배 스타트업들을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메일도 많이 보내보고 거기에 노하우를 직접 들었었어요. 그래서 밥도 사달라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가서 그런 경험담을 감적 경험으로 해서 듣다 보면 준비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물어보셨나요? 저희 투자자 그러니까 이태경 대표님이 연결해 주셔서 웨이시업 엔젤스 이태경 대표님이 연결해 주셨는데 비트망고가 저희 그 CMO님 정승훈 이제 CMO님을 찾아갔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글로벌 서비스하는 그런 저희 그 같은 투자사 포트폴리오사 저희 패밀리라고 하는데 패밀리사들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이제 장단점이 다 있으세요. 어떤 대표님 마케팅 잘하고 어떤 대표님은 서비스 관리 잘하고, 그래서 그런 대표님들을 미리미리 좀 친해져서 그 대표님들 장점을 그냥 커피 한 잔 값으로 굉장히 수천만 원의 가치 있는 거를 듣고서 그 다음에 저희도 어떤 드릴 거 있으면 굉장히 저희 탤런트를 좀 나눠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타트업이 강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스타트업 협업을 통해서 내가 가지 못한 거를 좀 얻으면 그게 이제 글로벌 진출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500 스타트업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국에 계실 때도 뭐 시랩이라든지 뭐 프라이머라든지 뭐 그런 그 투자사들의 그런 커뮤니티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거네요. 예. 그리고 그 심플로우의 질문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그랬는데 지금 하나 이렇게 그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 최혁재 대표님께 스푼이 왜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예, 딴 데서도 인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집중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제외한 국가에서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막아놓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에는 저희가 타겟팅으로 하는 18세에서 25세 연령 타겟 고객만 1억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 자체 고객의 모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인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유튜브의 데이터 비용이 되게 부담스러운 개발도상국이거든요. 근데 그 오디오 서비스는 유튜브 대비 데이터를 10분의 1밖에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라이브 컨텐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비디오는 좀 힘든 상태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그런 니즈가 있었고 그런 거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욕구를 해소해주는 컨텐츠다 보니까 뭐 저희가 일본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유저들이 서비스에 데이터를 남겨놓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슷하게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어느 나라가 인기가 많다, 어느 나라가 인기가 없다라고는 아직 좀 판단하기 힘든 그런 상태고,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많이 보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서요.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 도대체 해외 진출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해외를 가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이건 답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하지만 본인의 경험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짧게 답을 주시면 어떨까요? 준비되시는 분부터. 이게 그냥 단순히 해외 뭐 판매를 하는 거나 지사를 세우는 거 정도면은 당연히 국내 준비가 충분히 된 다음에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아예 해외를 본사로 삼고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그 기회 비용들을 다 포기를 하고서라도 해외를 가서 거기를 본거지로 삼겠다는 좀 많이 다른 의사 결정인 것 같은데, 후자인 경우에는 뭐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빨리 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국내 비즈니스나 뭐 사업 모델 검증이나 이런 게 탄탄하게 된 다음에 가야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주변에 막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실패했는데 해외 나가서는 잘된 뭐 서비스나 기업 사례. 그러니까 그거는 기사거리니까 나온 거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안 됐는데 해외 나가서 잘된 서비스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특히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비즈니스는 한국이 되게 선진국이고 트렌드가 엄청 빠르고 고객들이 불만이 엄청 많은 시장이거든요. 한국에서 검증이 됐다라는 거는 해외 IT 강국들, 뭐 미국, 일본 뭐 포함해서 그 어느 정도 소비 규모가 있는 나라에 런칭을 하는데 되게 좋은 테스트 베드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잘 안 되는 앱인데 한국에서 잘 안 되는 웹인데 이런 IT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는 한국에서 검증을 받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적으로 성과를 낸 다음에 해외 나가는 거를 그 스텝별로 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소신대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저희는 저희 컨텐츠를 해외에 알리다 보니까 한국적인 게 가장 또 세계적인 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좀 해외로 눈을 돌려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서비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전략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도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굉장히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쉬운 창업을 독려하고 있어서 반대로 해외 갔을 때 내가 그거를 받을 수 있냐, 또 그렇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창업자분들이, 여기 계시는 창업자분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빠르게 좀 움직이시면, 근데 행동은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빠른 선택과 또 빠른 행동, 그다음에 팀원들이 해외에 있든 한국에 있든 팀원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팀원들과 협업이 잘 되는 팀이 나중에는 끝까지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스푼, 그리고 이 허몬, 그리고 그 컬러 필까지 이 세 제품을 꼭 써보시면서 이렇게 최 대표님 세 분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